2주차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통계학의 개념이라든지 통계학의 분류라든지 또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통계학을 자료를 특히 요약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약에 관련되는 이제 개념들 그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를 이제 요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자료의 중심은 뭐냐, 이 자료를 대표할 순간도 뭐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시험을 보면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너 이번 시험 본 평균 점수가 얼마나 되느냐, 또는 이제 취업을 해서 직장을 다니면 너 월 평균 얼마나 받느냐, 또 자동차를 운전하면 평균 주행거리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평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관행으로 이제 널리 사용되는 그런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료의 중심이나 대표값을 나타내는 통계량은 거기 슬라이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평균이라고 하는 걸 살펴보면 영어로 mean이라고 하죠. 산술적으로 계산하는 평균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자료값들을 다 더해서 그 관측지 개수 n으로 나누는 거죠. 식도 여러분들이 늘 보던 거니까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30점, 40점, 50점이 있다면은 그 세 개 더해서 3으로 나눠서 평균이 40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이 평균이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요. 실질적인 여러분들 자료 분석할 때 어떨 때 자료 중심으로 평균을 쓰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런 걸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되는 게 이런 겁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30점, 40점, 50점 시험 점수가 있으면요, 셋을 더해서 3으로 나누잖아요. 즉 평균은 정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30, 40, 50이라고 하는 그런 관측한 실제 값을 사용해서 계산한다는 게 큰 매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식을 보면 30, 40, 50을 다 더해서 자료의 개수 3으로 나누잖아요. 즉, 세 개를 다 더한다라는 건 총합을 관심이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각 서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월별 총 도서 판매량, 또는 쓰레기를 배출한다면 쓰레기 총 배출량, 회사로 말하면 제품의 총 생산량, 이런 식으로 총합의 계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식에서 보면은 분자에 해당되는 게 총합을 의미하잖아요. 총합은 그러니까 자료수 곱하기 x바 평균을 하면은 총합이 되는 겁니다. 식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계산을 한 거 보면은 이제 수치형 자료죠. 구간 척도와 비율 척도의 의미가 있다. 근데 이제 순서 척도인 경우에도 사용되는 게, 특히 조사에서 보면요, 5점 척도로 조사하는 거 있잖아요. 매우 불만족을 1로 해서 매우 만족을 5로 하면 5점 척도인데, 또는 고객 만족도 조사 7점 척도 이런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원래 순서 척도이긴 하지만 5점 만점에 평균이 4점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언론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용하는데 유용하고 필요하다 보니까 순서 척도인데도 불구하고 1, 2, 3, 4, 5 척도를 그냥 수치값으로 생각을 해서 평균 같은 걸 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용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제 평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면요, 특별한 값, 특이값에 너무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야구 연봉을 한 4명 선수가 있다고 해봐요. 5천만 원 받는 사람, 7천만 원 받는 사람, 9천만 원 받는 사람. 근데 유현진 같은 선수가 안에서 300억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의 평균을 구해보면 5천 더하기 7천 더하기 9천 더하기 300억 나누기 4가 되잖아요. 그러면 뭐 75억 얼마가 됩니다. 그 말은 그 300억이란 큰 값을 확 끌려간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75억 얼마라는 게 그 네 선수들에 대한 자료의 중심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게 특이한 값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실제 값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평균으로 이제 중앙값이라는 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게 됩니다. 평균이라는 건 자료가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인 그런 자료 구조, 양쪽이 쌍둥이인 그런 분포 형태를 띌 때
자료의 중심으로서 굉장히 적합하게 활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것다. 그래서 얘가 거기 10개 자료가 있고요. 그 다 더해서 10으로 나눈 게 6.4. 뭐 이런 계산은 여러분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두 번째는 자료를 요약하는 것에 있어서 중앙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안이라고 하는 거죠. 중위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도로에 보면 중앙선이 있잖아요. 가운데 위치하는 선. 그러니까 자료를 쭉 크기 순서로 나열을 했을 때 딱 50% 위치, 가운데 위치하는 그런 값을 우리가 이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주어진 관측치를 크기 순서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관측치다. 요거는 식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그 아래 보면은 그 특이값에 영향을 덜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그 아래 예를 보세요. 84913 5개 자료죠. 홀수계입니다.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13489입니다. 가운데 위치하는 거 바로 보이죠. 4구나. 그래서 중앙값은 4입니다. 그래서 홀수계일 땐 가운데 위치하는 값이 바로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돼요. 근데 그 아래 예를 보면 841913 크기 순서로 나열하면 113489죠. 이럴 때는 여러분들 3이라고 하면 우측에 자료수가 더 많고 가운데 위치하는 4라고 하면 왼쪽에 자료가 더 많잖아요. 이렇게 짝수계일 때는 가운데 두 개 3하고 4를 뽑아내서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죠. 그럼 3.5가 됩니다. 3.5보다 작은 값이 113 3개 있고 3.5보다 큰 값도 489 3개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짝수계 있을 때는 바로 이렇게 가운데 두 개를 끄집어내서 그걸 반으로 나눈 값 3.5 이것을 중앙값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이값에 덜 영향을 받는다. 그걸 영어로 덜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거거든요. 평균과 같이 민감하게 반응 안 하고 그런 걸 영어로 로버스트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들 보면은요. 거기 13489에서 9 대신에 100만을 집어넣어 보세요. 9 대신에. 그럼 1348 100만이 되잖아요. 그래도 크기 순서로 나열해서 가운데 위치하는 값 4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앙값은 약점이 뭐냐면요. 실제 값을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평균같이. 왜냐하면 데이터의 순서, 순위에 대한 정보만을 이용해서 가운데 위치하는 값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수치형 자료, 구간, 비율, 순서, 척도에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것을 그 식으로 가보면요. 메디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우측에 if n is odd 이래 돼 있잖아요. odd라고 하는 odd는 홀수를 말합니다. 홀수. 그러니까 n이 홀수계일 때죠. n 자료수가. n이 고로 5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거기에 x에 가로 열고 밑에 첨자에 가로 열고 n 대신 5를 집어넣으면 5 플러스 1 가로 닫고 나누기 2 하면 3이 되죠. 그러니까 5개 자료가 있을 때는 밑에 가로를 닫는 건 번째를 말합니다. 그래서 x 세 번째다 이거죠. 그래서 13489를 기준으로 보면 세 번째가 4잖아요. 그 다음 그 아래 식을 보면 n이 2분이다 그러면 2분은 짝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n이 지금 우리 얘는 6인 경우였잖아요. 그래서 x에 가로 열고 n분의 n 나누기 2. 그럴 때 n6을 집어넣으면 x3이 되죠. 플러스 그 다음 건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2분의 6 더하기 1이니까 x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값을 더해서 반으로 나눈다. 113489에서 세 번째가 뭐예요? 3이죠. 네 번째가 뭐예요? 4죠. 둘 더해서 반 나는 3.5가 그래서 된 겁니다. 식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자료를 요약하는 것 중에 그 중심에 관련되는 거 채빈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 세스나 이런 다른 데서 출력하는 거 보면 그 모드 이런 이름으로 출력이 되잖아요. 메디안 또는 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채빈값은 최고로 빈번하게 일어난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어진 관측치들이 있을 때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값. 맨 아랫줄에 예를 보세요. 4, 5, 5, 6, 6, 6, 8, 9잖아요. 4가 한 번, 5가 두 번, 6이 세 번, 8이 한 번, 9가 한 번. 그러니까 6이 세 번 일어났으니까 제일 빈번하게 일어난 값. 6을 자료의 중심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그 예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5, 5, 5, 6, 6, 6, 8, 9 그러면 5도 세 번 일어났고 6도 세 번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는 채빈값이 두 개 존재하는 겁니다. 5도 되고 또는 6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SPSS는 그럴 때 채빈값 중에 작은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자료가 뭐 13579라고 해보세요. 13579면 각각 일어나는 게 한 번씩이잖아요. 그럴 때는 중심을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땐 채빈값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최빈값은 여러 개 존재할 때도 있고 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자료 대표값을 이렇게 널리 이용하지는 않고요. 특히 수치형 자료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명목 척도, 즉 질적 자료로 측정된 자료에 대한 대표값으로 우리가 주로 최빈값을 이용을 한다. 즉 공과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주로 남학생이다. 뭐 이렇게 성별 기준에서 보면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료 요약과 관련되는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각각 특징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산포도라고 하는 것은 자료값들이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자료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산포도의 산은 뭐예요? 분산돼서, 즉 흩어져서 포진되어 있는 도 정도 이런 거죠. 분산돼서 포진되어 있는 정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그런 거를 나타내는 통계량이 범위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 뭐 4분위 범위, 뭐 분위수 변동교수 전부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분산 구하는 식이 그 아래 수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번호 보면은 그 관측치가 x1부터 xn까지 있잖아요. 그걸 다 더하면 시그마 i꼴이 이래서 n의 xi입니다. 그걸 전체 자료 개수 n으로 나누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평균이고요. 30, 40, 50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평균이 40이니까 자기 값에서 평균을 빼는 거죠. 30 빼기 40 그럼 마이너스 10. 그다음 40 빼기 40 하면 0. 50 빼기 40 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더하기 0 더하기 10 하면 편차들을 합하면 항상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반의 성적은 10, 40, 70이다라면 30, 40, 50보다는 더 흩어져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 여러분들 평균은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하니까 역시 40이에요. 편차는 10 빼기 40 하니까 마이너스 30, 0, 30이 되잖아요. 그것도 더하면 얼마 돼요? 0이 돼요. 그래서 30, 40, 50이라고 하는 자료나 10, 40, 70이라고 하는 자료나 평균이 같은데 흩어진 정도는 10, 40, 70이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차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둘 다 0이니까 구별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부득이 차이는 차이로 인식을 시키자 해서 절대값을 붙이든지 제곱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차를 제곱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30, 40, 50자료에 대해서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이죠. 그걸 나누기 전체 자료수 3으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3 빼기 1로 하죠. 자료수 빼기 1. 그래야 통계적으로 좋은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 40, 70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0, 0, 30이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3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0의 제곱 나누기 3 빼기 1. 이러면 10, 40, 70이 아까 했던 것보다 더 흩어져 있는 기준이 더 커지니까요. 계산이 되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 가를 나타내는.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합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게 맨 수식 우측 표의 맨 아래에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차는 중심에서 벗어난 차이를 말한다라는 건 여러분들 알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또 하나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보여주는 게 범위라고 하는 거.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레인지라고 하는 거죠. 레인지는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면 됩니다. 30, 40, 50이면 어떻게 돼? 50 빼기 30, 그리고 20이 되는 거죠. 10, 40, 70은 70 빼기 10 하면 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 40, 70이 더 흩어져 있구나. 이게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범위도 평균과 같이 자료의 분표가 양쪽이 쌍둥이, 대칭적 구조일 때 적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시험을 봤는데 30, 40, 50 이런데 어떤 친구가 100지를 내고 나간 거죠. 그럼 범위가 확 커져 버리잖아요. 그런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게 받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범위는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퍼져 있으면 범위값도 커지고 그런 흐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척도다라고 보면 되고요. 분산하고 표준 편차는 방금 한 겁니다. 식을 보면요. 가로 열고 xi-x바는 xi 자기 값에서 빼기 x바 평균. 그걸 편차라고 하죠. 그냥 더하면 0이니까 제곱해서 다 더해서 자료수 빼기 1로 나눈 거죠. 우측식은 이제 이렇게 시그마 계산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산은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분산에 있어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30, 40, 50을 단위가 킬로그램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30kg, 40kg, 50kg 이래 되죠. 편차는 마이너스 10kg, 0kg, 10kg입니다.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kg의 제곱 더하기 0의 kg의 제곱 더하기
10kg의 제곱이 되잖아요. 나누기 3 빼기 1입니다. 그럼 2분의 얼마가 돼요? 200제곱kg이 되잖아요. 무게의 제곱kg라는 단위가 없잖아요. 부득이 편차를 합하면 0이 되니까 그것을 플러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곱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로 환산해 주려면 루트를 씌워주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분산의 루트를 씌우면은 단위가 킬로그램으로 제 위치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편차를 더 훨씬 널리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측정 단위와 동일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이제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또는 약자로 뭐 SD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째 슬라이드로 가겠습니다. 또 데이터의 요약 중에 그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분산 표준 편차 이런 말보다는 좀 자주 듣질 않아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백분위수라고 하는 거 들어봤죠? 백분위수. 백분위수는 자료를 100개로 쪼갠 겁니다. 1%, 2%에서. 그럼 10분위수는 몇 개예요? 자료를 10개로 분할한 거죠. 그럼 4분위수 그러면 뭐예요? 자료를 4개로 분할한 거죠. 제일 작은 걸 0%, 제일 큰 걸 100%라고 하면 4개로 쪼개면 25%, 50%, 75%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걸 아래 4분위수 또는 제1 4분위수, Q1 이런 기호를 쓰죠. 50% 위치가 이제 제2 4분위수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3, 4분위수는 75% 위치, 위쪽에 위치하니까 위 4분위수 또는 제3 4분위수 또는 Q3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0%에 있는 건 뭐 최소값, 100% 위치에 있는 건 최대값, 보통 이런 말을 더 즐겨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예를 먼저 보면요. 10부터 72가 있잖아요. 그래서 둘, 넷, 여섯, 여덟, 12개 자료잖아요. 그럼 먼저 쉽게 여러분들 최소값은 얼마예요? 10. 제일 큰 값은 얼마예요? 최대값 72. 그 다음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짝수개니까 가운데 두 개가 40하고 40이니까 두 개를 꺼집어내서 반으로 나누면 41이 되는 거죠. 이게 중앙값 제2, 4분위수가 됩니다. 앞에 25% 위치는 12개 중에 앞에 6개만 보세요. 10, 15, 17, 25, 32, 40까지죠. 그 6개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건 17 더하기 25를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25 백분위수는 21이 됩니다. 또 75 백분위수는 위쪽 42부터 72까지 중에 가운데 위치하는 것 두 개, 51, 55를 빼서 반으로 나누면 53. 이래서 75 백분위수 Q3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제 그 최소값이나 4분위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다 보니까 최소값에 백지를 냈다든지 뭐 이런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확 움직여지잖아요. 근데 4분위 범위는 아래 25% 떼내고 위에 25% 떼내면 25% 위치와 75% 위치가 있잖아요. 그럴 때 75% 위 4분위수, 3, 4분위수 Q3에서 아래 4분위수 Q1을 빼는 겁니다. 그런 걸 4분위수의 범위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영어로 interquantile range. 그래서 약자를 I, Q, R. 그 영어 표현에 이제 이니셜 같은 걸 따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3포의 측도로 활용하고 이것은 범위보다 극단적인 값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다. 그래서 훨씬 범위보다 즐겨 쓰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보면은 거기 백분위수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도 이것도 이제 방금 제가 이제 4분위수를 설명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숫자들에서 70 백분위수 그러면은 70 백분위수는 70%가 자기 값 아래에 있고 나머지는 모두 위에 있다 이거죠. 100명 중에 70등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90 백분위수는 자기보다 못한 애들이 90% 있고 자기보다 잘한 애들이 10% 있는 거죠. 20 백분위수는 자기보다 못한 게 20%, 자기보다 잘한 사람이 80%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분위수라는 게 이제 백분위수. 여러분들 이제 100% 이런 걸 많이 쓴 거고요. 10분위수는 10개 분위수로 나누는 거. 그걸 데시레라고 합니다. 4분위수는 방금 얘기했던 퀀타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보면은 10부터 72가 되어 있죠. 이런 걸 잘 보면요. 최소값 10, 25 백분위수 Q1 17, Q2 중앙값 40, Q3 55, 최대값 70 이런 거죠. 그럼 5개의 숫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표현해 놓는 걸 5 숫자 요약, 5 number summary. 그래서 굉장히 중심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료에
5개 숫자를 요약하면서 훨씬 더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널리 이용합니다. 그 5숫자 요약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박스 플롯이라는 겁니다. 상자 그림. 어쨌든 자료를 시각화시킨다는 건 대단히 요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그림을 보면요. 네모 박스가 있고요. 가운데 선이 있죠. 가운데 선이 중앙값 Q2입니다. 네모 박스의 좌측이 Q1이고요. 네모 박스의 우측이 Q3고요. 맨 왼쪽 끝이 그 선이 이어져 끝나는 데가 미니멈 값이고요. 맨 우측 끝이 이제 맥스, 최대값이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튜키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유명한 탐색적 자료 분석의 대가인데요. 그분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너무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는 상자 그림 밖에 있다는 걸 표현해 주자. 그래서 왼쪽 경계선을 Q1 마이너스 1.5 IQR, 우측은 Q3 플러스 1.5 IQR, IQR은 Q3 빼기 Q1이라 했잖아요. 거기까지만 표시를 해주고 그걸 벗어나는 건 별 표시로 표시해주죠. SPSS에서. 그렇게 상자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 어떤 자료들의 특이값을 걸러낼 때 자료의 99%는 살리고 1%는 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요. 그 1% 버리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튜키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Q1-1.5 IQR보다 더 작은 값, Q3 플러스 1.5 IQR보다 더 큰 값은 그것은 특이값이다라고 판정하는 기준을 사회에서 가장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Q1-1.5 IQR보다 더 작은 것, Q3 플러스 1.5 IQR보다 더 큰 값을 특이값으로 판정하는 게 튜키의 기준이고 그것이 사회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데이터의 요약과 관련해서 중심과 관련되는 건 평균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중앙값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설명해 줬고요. 또 이제 질적 자료에 이용되는 채빈값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정보라는 건 중심뿐만 아니라 자료가 얼마나 흩어져 있는가, 퍼진 것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또한 중요한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래서 두 번째 자료 요약에서 여러분들 삼포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삼포도에서 여러분들 제일 간단한 범위를 말씀드렸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는 분위수를 이용해서 4분위 범위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5숫자 요약이나 그런 것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상자 그림, 그리고 특이값을 걸러내는 기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한 겁니다. 자료에 흩어진 정도를 표현하는 것 중에 마지막으로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라고 합니다. 그냥 밖에서는 CV계수 그럼 다들 압니다. 그래서 CV계수는 뭐냐면 이런 거죠. 키하고 몸무게가 어느 게 더 흩어져 있느냐, 그 얘가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그냥 몸무게가 나와 있고 그건 단위가 킬로그램일 거고요. 키는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몸무게하고 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72.75, 평균은 187.83입니다. 표준 편차 S는 3.44고 키는 18.47로 계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키하고 몸무게 어느 게 자료가 더 흩어져 있냐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단위와 무관한 그런 이런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자료 흩어진 척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에 변동계수라고 하는 거에 CV에 보면 자료의 측정 단위에 의존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그 자료가 흩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측도다. 그런 거고요. 측정 단위가 다르거나 평균에 큰 차이가 있는 자료를 이렇게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비교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CV는 분자가 S잖아요. 표준 편차. 그러니까 자료에 흩어진과 관련돼 있구나. 근데 분모를 보면 뭐예요? X바라고 돼 있죠. 평균. 그 자료의 평균값에 대비하여 자료에 흩어진 S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본 거죠. S도 단위가 킬로그램이면 X바도 킬로그램이니까 약분돼서 단위가 없어집니다. S가 센티미터면 X바도 센티미터니까 역시 그 약분해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CV라고 하는 건 그냥 순수한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식에 의해서 표현되는 몸무게는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바가 72.75 분의 표준편차 3.44 곱하기 100 하면 거기 4.73이라는 CV 계수가 나오고요.
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평균 187.83분의 표준편차 18.47 곱하기 100% 하면 9.83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변이계수가, 변동계수가. 그래서 봤더니 몸무게보다 키가 자료가 흩어짐이 더 크다. 이런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자료를 요약하는 것 중에 중심에 대한 요약, 그 다음 자료의 산폭, 흩어짐에 대한 요약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자료를 요약하는 또 하나의 특징 중에 분포의 형태와 관련되는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교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